혹시 선크림 뭐 살지 고민이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선크림 직접 만들어본 화장품 개발자로서, 그리고 웬만한 올영 랭킹 땐 수백 개는 써본 사람으로서 애매한 거, 눈시린 거 그런 제품들은 싹 빼고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살아남은 제품 28개, 얘네만 오늘 소개할 거야. 저거 좀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하는 제품들 고르면 무조건 성공할 거야. 요 베스트템들의 장단점, 어떤 분께 추천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끝내줄게. 먼저 내 피부 타입은 수부지 복합성이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눈시림에 좀 예민한 편이야. 오늘 소개할 선크림들을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먼저 촉촉 타입. 내 선 추천 영상을 많이 봐온 스토니는 알겠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촉촉선이야. 이 선크림으로 인해서 화장이 잘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투명하고 산뜻한 그런 선크림 찾는 분들은 요 라인업에서 골라주면 될 것 같아. 여기로 갈수록 유분감이 있는 거, 여기로 갈수록 수분감이 있는 거야. 피부 타입으로 보면 건성일수록 유분감을 선크림 단계에서 채워줘야 화장이 뜨지 않겠지? 반대로 지성일수록 유분감보다 수분감이 충만한 제품들을 써줬을 때 화장 유지력이 좋겠지? 가장 유분감 있는 것부터 얘기해볼게. 아비브 수분초 히알루론 선세럼. 제품은 약간 히알루론, 워터리 이런 느낌인데 내가 써봤을 때 꽤나 도톰한 보습 막이 씌워지는 느낌이었어. 완전 가볍고 산뜻하고 이런 선크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와 나는 진짜 화장이 딱 붙었으면 좋겠다, 내 피부가 여름에도 좀 여기저기 각질이 뜬다, 그런 분들은 이거 써주면 화장이 진짜 잘 먹을 건데, 사실 나는 T존 부분에 유분이 좀 폭발하는 복합성이거든? 나 같은 경우에 얘를 T존에 발라줬더니 유분이 많이 돌아서 메이크업이 너무 번들번들해지더라고. 요거는 수분 라인 중에서는 가장 유분기 있는 편이니까 한여름에는 건성분들만 쓰기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은 프롬리에. 내가 이 제품을 한참 잘 쓰다가 요즘에 잘 안 써서 지금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왔어. 이 제품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어. 선 제형이 이렇게 울고도 돼? 이게 진짜 자외선 차단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용물도 투명하고 앰플처럼 주르르륵 흐르는 사용감이라서 너무 혁신적이었어. 근데 얘가 나온 지도 이제 거의 한 2년, 3년 됐을 거야. 그 사이에 얘보다 더 라이트한 제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얘는 비교적 유분감이 좀 많은 느낌이고, 나는 얘를 한여름보다는 한겨울에 좀 보습용으로 많이 쓰는 편이야, 요즘에는. 근데 얘는 내 컨디션에 따라서 가끔 한 10번 바르면 2번 정도 눈시림이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손이 좀 안 가는 제형이기는 한데, 이런 라이트한 촉촉한 선 앰플, 선 세럼의 거의 원조급으로 너무너무 잘 썼던 제품이야. 그리고 건성이라면 지금도 잘 쓸만한 제형이고, 그 다음에 이 닥터지 두 제품인데 얘네가 좀 특이한 게 제형이 그냥 완전 스킨케어 캡슐 세럼 같이 생겼어. 이 제형이 약간 으깨서 쓰는 느낌인데 얘는 비타민C 캡슐이 들어있고 얘는 PDRN 캡슐이 들어있어. 그래서 얘는 자외선 차단이랑 미백을 좀 동시에 해준다는 컨셉이고, 얘는 PDRN 피부 장벽 케어와 선 케어를 동시에 해준다는 컨셉이야. 얘네 둘도 캡슐을 으깨 쓰고 좀 더 스킨케어에 가까운 사용감을 내려다 보니까 살짝 유분기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얘의 장점은 다른 선 기능에만 충실한 제품들과 달리 케어를 동시에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단점은 캡슐을 좀 으깨서 써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정성 들여서 공들여서 발라야 된다는 게 얘의 단점이야. 다른 투명 선크림 바르는 에너지가 한 10이라면 얘를 바르는 에너지는 한 12 정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 다 써보고 괜찮았던 것들이니까 나는 저 귀찮은 감수할 수 있어. 조금 더 난 미백 효과를 누리고 싶어, 장벽 케어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한다면 이 제품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 이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사용감은 PDRN이 더 라이트하고 좋고, 비타는 나 같은 수부지한테는 가을 겨울 정도? 비타민C 특유의 끈적함이 조금 느껴졌어. 근데 건성이라면 얘랑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화장이 쫀쫀하게 잘 먹을 수 있다는 점. 저 피부 타입에 따라 원하는 효능에 따라서 선택해주면 될 것 같아. 얘네는 쓰면서 눈시림을 느끼지 못했어. 다음은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얘랑 마찬가지로 촉촉이 선크림의 좀 대명사처럼 너무너무 유명한 템이잖아. 거의 이런 촉촉이의 원조로서 항상 올영 랭킹에 있는 그런 제품인데, 나는 이거를 썼을 때도 한여름에는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유분 막이 생기는 느낌이 조금씩은 들어서 조금 더 라이트한 거 없나? 하고 늘 찾아다녔던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건조한 편이다 하면은 이거 써주면 되게 무난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제품을 쓰면서 눈시림을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느꼈는데, 요거 리뷰에 좀 눈시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뭔가 선크림을 쓰고 눈시림을 좀 잘 느끼는 편이라면 얘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눈시림을 얘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 이유가 그만큼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너무 많은 분들이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 눈시림을 느낀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그냥 나의 생각이야. 왜냐면 내가 썼을 때 얘는 나오
나오지 못한 다른 유기자차들보다 눈시림이 그렇게 심한 편 아니었어.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 얘 눈시림 리뷰가 유독 많더라고. 그래서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워터풀 판테놀 리퀴드 에센스 선 세럼. 이름이 얘는 워터풀 에센스 선 크림이고 얘는 워터풀 판테놀 리퀴드 에센스 선 세럼이야. 얘 보면은 입구부터 이렇게 완전 스킨케어 제품의 입구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긴 토출구 특징이 주르륵 흐르는 제형을 잘 잡아줘. 내가 에센스 선크림을 쓰면서 느꼈던 약간의 유분 막감? 살짝 더 라이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니즈가 딱 요거를 쓰고 충족이 됐어. 얘는 그리고 약간 이쪽이랑 비슷하게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판테놀이 장벽해요. 예민한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거든. 근데 그 유기자차 자체가 자외선을 받았을 때 바로 튕겨내는 무기자차와 달리 이 유기자차를 발라놓은 데서 화학작용이 일어나. 그러면서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판테놀 성분이 2%인가? 꽤 넉넉하게 들어있어. 그래서 촉촉하고 라이트한 선크림 쓰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런 거만 쓰면 따갑더라. 이런 수동이들은 이 판테놀 성분 들어간 거 써봐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수부지 복합성인 수동이들은 공감할 텐데 너무 유분기가 있거나 너무 라이트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썼을 때 어느 부분은 속건조가 있고 어느 부분은 너무 기름져 버리고 이렇게 좀 밸런스가 안 맞은 적이 있을 거야. 그런 수동이들은 이 정도까지 해당하는 거 써주면 무난하게 잘 맞을 거야. 그 다음은 유이크 레미디 수분 선크림. 이것도 되게 오랫동안 내가 썼던 선크림인데 제형이 이 판테놀 리퀴드만큼 묽지는 않아. 그냥 선크림인데 되게 흡수되고 나면 가볍다. 이런 느낌이어서 한 2, 3년 전까지 되게 잘 쓰다가 이 제품 이후에 나온 제품들이 또 너무 좋은 거야. 선크림 제형이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좀 신기술을 적용해서 자외선 차단력은 유지하되 되게 제형이 라이트해지고 더 화장이랑 궁합이 잘 먹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경향이 특히 선 제품에서 좀 크거든? 약간 최근 제형에는 살짝 밀리는 감이 있어. 하지만 얘도 스테디셀러고 무난하게 오랜 시간 리뷰로 검증된 그런 제품이라서 약간 달바 워터풀 에센스랑 비슷한 포지션으로 실패하기 어려운 그런 선크림인 것 같아. 그 다음은 더 라이트해지는데 메디힐 마데카 소사이드 수분 선세럼. 이게 마데카 소사이드 라인 흔적 케어 라인이거든? 이 제품을 쓰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점이 자외선 차단제 특유의 그 멀미나는 냄새가 현저히 덜 나. 같은 라인의 마데카 소사이드 세럼이랑 향이 거의 비슷하고 물론 그 흔적 케어 효과는 세럼이 당연히 좋겠지만 한동안 그 흔적 케어 라인을 썼을 때 얘를 쓰니까 조금 더 시너지가 나는지 흔적 케어 효과를 더 빨리 보기도 했고 만약에 내가 선크림을 썼을 때 냄새 때문에 늘 멀미난다. 냄새 때문에 선크림 바르기 싫다 하는 수동이들은 요 선크림 아주 추천해. 그리고 난 요거 쓰면서 눈시림도 한 번도 못 느꼈어. 진짜 순하고 냄새마저 순한 선크림이다. 근데 얘는 뭔가 촉촉한 화잘목 막을 만들어주는 느낌이 얘네들에 비해서 있지는 않아서 조금 더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피부? 나처럼 T존에 좀 유분 많이 올라오는 수동이들도 잘 쓸 것 같고 여기서부턴 지성도 무리 없이 쓸 수 있어. 다음은 요 피몽쉐 선세럼인데 사실 이 제품이 가격대가 좀 있어. 근데 입소문도 엄청 많이 나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얘로 정착해서 쓰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 완전 촉촉하고 라이트한 부류에 속하고 진짜 스르르르 발리는데 발랐을 때 화장이 먹는 그 느낌?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아서 얘도 되게 잘 썼는데 피몽쉐가 가격대가 원래 좀 있는 에스테틱 샵에 납품되는 브랜드다 보니까 하이 퀄리티의 제형을 가성비 좋게 누리고 싶다 하면은 내 기준에 얘가 가장 비슷했어. 그 다음은 내가 이것도 요즘에는 조금 잘 안 써서 사무실에 있어서 이렇게 붙여왔는데 구달도 진짜 유명하지. 항상 올력 베스트에 있어왔던 애라서 이거 써본 수동이들 되게 많을 거야. 내가 느꼈을 때 이 구달은 가장 라이트한 것 같아. 그래서 2겹을 발라도 3겹을 발라도 기름지거나 화장이 밀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가장 없는 게 구달인 것 같고 나는 얘를 2년 전까지 되게 잘 썼다가 최근 들어서는 화장이 잘 붙는 그런 사용감이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갔어. 근데 만약에 내가 매트 쿠션을 쓴다 하면은 지성 아니고서야 얘는 조금 건조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글로우 쿠션을 쓰는 수부지다. 그러면 구달이 그 글로우 쿠션이랑 만났을 때 같이 기름져지는 그 느낌이 아니라 딱 수분만 주고 글로우 쿠션은 그대로 산뜻하게 발리고 그런 느낌이라서 만약에 내가 글로우한 피부 타입을 선호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구달과 가장 궁합이 잘 맞을 거야. 반대로 글로우 쿠션을 좋아하는데 이 아비브를 쓴다? 그러면 물광이 아니라 기름광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제일 잘 쓰는 거는 이 중간층에 있는 녀석들. 특히 요거 기름이 폭발해. 그런 날은 요거 마데카 소사이드. 요즘에는 요렇게 쓰고 있어. 그래서 내 기준 화잘먹 선크림들 요렇게 소개해봤고 이 중에서 나는 기름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하면 요쪽, 난 좀 건조해 여름에도 그러면 요쪽 요렇게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아. 캡처 타임.
다음은 뽀송한 타입. 앞서 소개했던 유기자차, 투명 선크림, 촉촉 선크림이 건성 또는 뭐 극지성을 제외한 모든 피부에게 두루두루 추천했다면 요 무기자차, 뽀송 요 녀석들은 지성일 경우에 매우 추천하고 건성일 경우에 얘를 썼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살짝 마르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 이 무기자외선 차단 성분이 흰색 가루거든. 그래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피지를 좀 빨아들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래 피지 분비가 적어서 건조한 사람들은 무기자차를 썼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건조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자차 중에서도 촉촉한 타입이 있고 뽀송한 타입이 있어. 여기로 갈수록 촉촉한 제품들, 여기로 갈수록 뽀송한 제품들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하나씩 얘기해줄게. 먼저 제일 촉촉하다고 느꼈던 건 달바 제품. 내가 느꼈을 때 완전 악건성이 아니라면 무기자차를 쓰고 싶은 건성은 달바 제품 쓰면 될 것 같아. 얘가 발릴 때부터 피부에 픽싱이 됐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촉촉해. 톤업 정도는 이게 촉촉하다 보니까 좀 얇고 매끈하게 발려서 이 중에서 제일 톤업이 덜 됐어. 그래서 뭔가 파데프리 느낌? 뽀용한 피부를 원해? 그렇다면 얘만 썼을 때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줬으면 좋겠어. 대신에 얘는 쓰고 나서 매트 쿠션을 올렸을 때도 심하게 건조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무기자차 쓰고 싶은데 촉촉한 걸 원해? 한다면 달바로 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이 요 에뛰드 피지 속 무기자차 선크림. 근데 처음에 발렸을 때 무기자차가 이렇게 촉촉하다고? 달바 제품 썼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이름이 피지 속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을 때 T존에 있는 유분기를 얘가 좀 먹어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달바 썼을 때 T존이 조금 번들거리는 편인데 얘부터는 써줬을 때 T존의 피지를 머금어주는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좀 피부가 건조한 편인데 너무 번들거리는 걸 싫어요 하는 분은 에뛰드 써주면 될 것 같아. 뭐 10점 만점이라고 친다면 달바가 5점 톤업이었을 때 얘는 한 7점 톤업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은 아떼. 요 아떼가 무기자차로 되게 입소문이 났더라고. 다른 무기자차 다 못 쓰는데 아떼만 쓴다라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었어. 얘도 무기자차 치고 사용감이 되게 부드러운 편이고 요렇게 수분감으로 봤을 때 중간에 있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호불호 적은 정말 무난한 발림성 좋은 무기자차 찾는다면 아떼 실패 없을 것 같아. 톤업 정도는 얘가 7점이었다면 얘가 한 7.5점? 얘도 완전 하얗게 톤업 크림처럼 되는 느낌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피부톤에 녹아들면서 처음만큼 밝지는 않아. 이게 톤업이 잘 되는 무기자차들은 뻑뻑하고 나중에 파삭파삭 마르는 그 서걱서걱한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베스트로 뽑은 이 제품들은 톤업에 특화된 제품 아니고 무기자차면서 사용감이 좋다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떼는 진짜 호불호 없겠다. 얘는 정말 잘 만든 무기자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은 메이크프렘 UV 디펜스 및 노세범 선크림. 얘도 처음에 바를 때 되게 촉촉하거든. 그래서 얘가 무슨 노세범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흡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유분감이 아니라 빳빳한 막이 생겨. 엄청 얇게. 그래서 그래서 노세범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는 사용감이고 얘는 신기하게 얘보다도 톤업이 좀 덜 돼. 톤업 정도는 4점 정도? 얇게 발리면서 이게 진짜 무기자차가 맞아? 하는데 톤업이 살짝 되면서 유분은 싹 잡아주는? 그래서 얘는 좀 더 지성인 경우 T존 번들거리는 게 싫은 나처럼 복합성인 수동이들. 근데 얘를 쓸 때는 볼까 이런 부분은 좀 수분 앰플 잘 레이어링해서 건조해지지 않게는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름에 좀 유분기 잘 잡아주면서 얇게 발리면서 이 위에 메이크업 얹어도 부담스럽게 허옇지 않은 그런 무기자차 찾는다면 이거 굉장히 잘 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추천하는 것 중에서 제일 뽀송한 타입은 닥터지 그린 마일드업 선 플러스. 내가 느꼈을 때 이 제품들 중에서 제일 안 좋게 말하면 올드한 제형? 좋게 말하면 무기자차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뻑뻑하게 발리네 근데 뽀얘지네 그런 느낌이었어. 저 얘 같은 경우에는 뻑뻑하게 발려도 어차피 내 피부에 유분이 많아서 오히려 좋아하는 지성들에게 추천하고 얘가 출시가 된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도 무기자차에서 베스트에 항상 올라있는 제품이야. 그만큼 무기자차로서 되게 대표적인 제품이니까 나는 그냥 검증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무기자차 무난한 거 쓰고 싶다? 근데 지성이다? 그렇다면 닥터지를 추천할게. 진짜 요즘에 선세럼은 워낙 잘 나오는데 무기자차 잘 나오는 거 찾는 거는 좀 어렵더라 여전히. 아무래도 그 무기자차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 자외선 차단 성분 자체가 흰색 가루라는 거 거기서 많이 실패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무기자차 잘못 샀다가 실패할 경우 매우 높으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건조한 편인지 기름기가 많은 편인지 그걸 기준으로 고르면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캡처 타임!
다음은 톤 보정. 앞에 무기자차가 살짝 하얗게 뽀얘지는 정도였다면 얘네들은 좀 누런기를 잡아준다거나 붉은기를 잡아준다거나 그런 컬러감이 있는 제품들이야. 근데 신기하게 이런 톤 보정류들은 내가 최신 제형을 쓰기보다는 스테디한 제품들을 계속 쓰고 있고 얘네들을 이길 제품들을 아직은 못 만났어. 얘네도 이쪽으로 갈수록 촉촉하고 여기로 갈수록 뽀송한 타입이야. 먼저 유이크부터 보면은 보라는 노란기를 잡아주고 초록은 붉은기를 잡아주는데 톤 보정되는 게 사실 좀 어느 정도 발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칫 뻑뻑하기가 쉬워. 그리고 이 위에 파데나 쿠션을 올렸을 때 텁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가 진짜 촉촉하면서 톤만 싹 잡아주는 편이라서 보라색은 내 피부가 좀 노리끼리하다, 뽀용한 복숭아빛 피부가 되고 싶다 하면은 그런 걸 잘 잡아주는 게 핑크보다도 보라가 잘 잡아줘. 핑크보다 보라가 좋은 점은 홍조 있는 경우에 보라를 올렸을 때 그 붉은기를 보라에 섞여있는 살짝 푸른빛이 싹 중화해주기 때문에 핑크 대신 보라를 쓰는 걸 추천하고, 내가 좀 홍조가 있다, 트러블이 많이 나서 울긋불긋하다 하다면 이 그린을 써주는 걸 추천할게. 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노란 게 고민이 더 많이 돼서 보라를 더 자주 쓰는 편인데 여름에 좀 열감 올라오고 피부 많이 민감해져 있을 때는 볼 부분 특히 빨개지는 편이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거 보라 써주고 볼에만 그린 써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용해주는 편이야. 얘네 둘은 정말 뽀송한 타입이야. 요 닥터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마 얘를 5통 넘게 비웠을 거야. 이게 한여름에 기름이 너무 주체가 안 될 때 얘가 진짜 기름을 잘 먹어주거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이 컬러가 너무 예뻐. 약간 반투명한 살구 베이지 느낌이거든? 딱 발라줬을 때 피부가 되게 맑아 보이는데 유분은 싹 먹어주니까 기름 많은 송이들 약간의 톤업을 원한다면 이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선 굉장히 추천하고, 사실 얘보다 더 뽀송한 거 자칫 서걱서걱 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게 이 세잔네 거야. 얘는 사실 지성 피부라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어. 너무 유명템이라서. 사실 자외선 차단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왜냐면 이게 SPF가 28 PA 뿔뿔이거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좀 자외선 차단 잘 되는 쿠션을 덧바르는 용으로 나는 기름을 주체할 수 없어. 근데 붉은기도 잡고 싶어 하는 경우에 얘를 추천해. 얘는 나도 한여름에만 쓰는 편이야. 얘를 쓴 날엔 파우더를 생략해도 된다 정도의 지속력 좋은 뽀송템이야. 난 유분기가 있는데 홍도도 고민이야 한다면 이 파랑색 세잔을 추천하고, 난 유분기가 고민인데 피부가 창백해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 피부톤 그대로에서 조금만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 한다면 이 닥터지 써주면 될 것 같아. 뽀송해지는 것보다 톤 보정을 하고 싶은 거야. 붉은기를 잡고 싶어, 노란기를 잡고 싶어 한다면 이 유이크 보라, 초록이 써주면 될 것 같아. 캡처 타임! 다음은 파데프리. 수동이들이 지난번 파데프리 영상을 사실 너무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아마 이 영상 보는 수동이들도 그 영상을 이미 봤을 텐데, 그때 베스트로 뽑았던 3랑 댓글로 왜 이거 없어요? 라고 제일 많았던 게 스타라이크 제품이었어. 근데 얘가 오늘 찾아보니까 올리브영에서도 완전 베스트 3 안에 들어있고 얘는 한번 언급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얘까지 추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 영상에서 내가 땀 테스트도 해보고 지속력 테스트, 다크닝 테스트 다 해봤었는데 얘네가 베스트였어. 여기로 갈수록 촉촉 타입, 여기로 갈수록 뽀송 타입이야. 조선미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를 가을 겨울에 진짜 잘 썼어. 그 이유가 피부가 너무 예뻐 보여. 그리고 피부가 너무 편해. 완전 세미매트인데 속건조 없는, 촉촉하게 그냥 원래 내 피부 결 같은데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서 진짜 얘는 호불호 안 갈리겠다 싶은 느낌이었는데 여름에 쓰기에는 얘가 조금 촉촉하고 땀에 조금 약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건성일 경우에 추천하는 파데프리고, 그 다음은 톤피서. 얘랑 수분감은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커버력 있고 조금 더 그냥 일반 색조 같은 느낌? 근데 얘도 바르고 나면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 대신에 얘는 좀 묻어남이 있어서 꼭 파우더 처리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도 있고, 나는 어차피 원래 모든 베이스 마무리를 파우더로 하는 편이라서 그거에는 불편함이 없었어. 요거 두 개가 좀 촉촉한 파데프리로 추천하는 제품이고, 요 두 제품은 좀 뽀송한 편이야. 넘버즈인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 3번 도자기결 톤업 베이지 선크림이 리뉴얼 전 버전이 있었고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았어. 근데 나도 그 제품을 써봤는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수부지로서 속당김이 좀 있더라고.
그 속당김을 개선해서 리뉴얼돼서 나온 게 01 블러 컬러. 마무리감 뽀송하고 유분감 잘 잡아주고 지속력, 특히 땀 지속력도 되게 좋은데 속건조는 좀 잡은 제형이라서 되게 무난하게 악건성 빼고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트라이크는 이제 스토니들이 많이 찾아줘서 파데프리 영상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써봤는데 건성에게는 비추천. 그만큼 좀 뽀송한 타입이고 처음에 발릴 때는 좀 촉촉한가 싶은데 시간 지나면서 조금 각질이 부각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얘는 완전 지성분들께 요 넘버즈인 리뉴얼 전 버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요거 대체템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스타라이크도 괜찮기는 했는데 나한테는 조금 건조했고 진짜 한여름에 유분 막 뿜어져 나올 때는 잘 쓸 것 같다. 캡처 타임. 마지막은 기타 등등 일반적인 크림 타입이 아니라 선스틱이라든지 선스프레이 그리고 워터프루프 선크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선스틱을 사실 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왜냐면 보통 이제 선스틱은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에는 막이 좀 두껍게 생겨서 별로고, 화장한 위에 바르자니 화장이 밀리고, 몸에 바르자니 어느 세월에 온몸을 다 발라 해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선스틱을 막 데일리로 그렇게 쓰는 편은 아니다. 요 세 개도 수분감 순서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각 제형별로 선스틱을 그렇게 애용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꼭 선스틱을 쓰는지 알려줄게. 먼저 AHC 이거를 쓰고 깜짝 놀랐어. 이게 젤리 선스틱이라고 적혀있는 거야. 진짜 말캉말캉하더라고. 이 젤리 제형의 특징이 뭐냐? 수분감이 팍 터진다. 우리가 원래 알던 그런 선스틱 제형이 아니야. 단단한 버터를 이렇게 쭉 바른 그 느낌이 아니라 수분 젤리를 살짝 문지르는 느낌? 내가 이걸 쓰는 경우는 몸에 국소 부위,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탈 때 이렇게 손등 이런 데에 선스틱 발라야 되는데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을 원할 때. 그리고 이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얼굴에 쓸 수 있는 선스틱이 이거야. 보통 화장하기 전에 선크림을 바르는데 그 선크림의 역할을 대체로 선스틱을 쓰게 되면 가장 많이 느끼는 단점이 선스틱은 왁스 성분이 메인이기 때문에 한 겹 왁스칠을 한 다음에 화장을 올리는 느낌? 그렇게 했을 때 화장이 진짜 빨리 무너지고 지저분하게 무너지거든. 근데 얘는 그냥 수분 선크림 바르는 거랑 느낌이 비슷해. 그러기 때문에 이 위에 화장을 올려도 완전 좋아. 그래서 나는 손을 더럽히면 안 되는데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 때 써. 그래서 얘는 진짜 선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 선스틱. 내가 써본 것 중엔 이게 유일하고, 얘네 둘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선스틱인데 얘 같은 경우에 얘도 조금 시원해. 얘도 왁스지만 정말 얇게 발리고 좀 촉촉하게 발리는 선스틱이야. 나는 얘를 몸에 바를 때 덜찝찝하게 쓰는 용으로 식물나라 거를 잘 쓰고, 달바 같은 경우에는 얘 이름이 에어핏 프레쉬 선스틱이야. 애초에 진짜 얘는 안 발린 것처럼 발리는 게 목표인 제품인 거지. 그래서 얘는 발랐을 때 시원하고 좀 촉촉해. 그 촉촉함이 날아가고 나면 좀 잔여감이 적은 편? 근데 달바는 처음에 발랐을 때 약간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그냥 아예 뽀송해져. 촉촉하면 아무래도 옷에 좀 묻어날 수가 있겠지? 근데 얘는 뽀송하다 보니까 팔처럼 자주 스쳐지고 선크림이 지워지기 쉬운 부분에는 달바가 지속력이 더 좋았고, 그리고 나서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나는 이 두 제품을 3, 4년 정도 쓴 것 같아. 항상 여름에 물놀이 갈 때 무조건 이 홀리카 알로에 워터프루프 선크림.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정말 냄새도 안 좋고 사용감도 안 좋고 뻑뻑하고 막 끈적이고, 근데 내가 써봤던 것 중에 얘가 제일 라이트해. 그리고 얘가 또 좋은 게 얘가 진짜 싸. 보통 이제 워터프루프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놀이 할 때잖아.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바르고 또 덧발라서 어떻게든 막 사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얘를 여행 때 가져가면 난 거의 한 통 다 쓰고 오거든.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진짜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라이트한 워터프루프 선크림이야. 효과도 좋고. 그리고 또 이거는 여름에 자외선이 많이 강한 날인데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외출을 해야 될 때 꼭 써주는데, 바디용 선스프레이 중에 제일 가벼워. 약간 뻐덕뻐덕한 막이 남는다 이런 게 있지만 제일 견딜만 했고, 얘도 제일 가성비가 좋아서 뿌리고 외출하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다. 얘네가 계속 마음속에서 1위인 이유가 이런 가성비로 스프레이랑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애초에 신상도 잘 나오지가 않아. 얘네들보다 더 효과가 좋은데 가성비가 이 정도가 되는 제품이 있으면 갈아탈 의향이 매우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제품이 없었어. 얘네도 진짜 특수한 상황에 너무너무 잘 쓰는 템이니까 몸에 뿌릴 스프레이, 워터프루프 필요하다면 요거 구매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캡처 타임!
뚜기들 오늘 이렇게 선크림 내가 써봤던 것들 중에 정말 소개할 만하다. 요거는 사도 실패 안 하겠다 싶은 제품들을 싹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오늘 영상은 기존에 안 해봤던 느낌으로 이건 이랬다 저건 저랬다 이런 식으로 쭉 읊어주는 그런 형태의 영상이었는데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해. 좀 더 정보를 원하는지 아니면 여러 제품을 좀 한 번에 종합적으로 리뷰해주는 게 좋다든지 의견 남겨주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할게. 그리고 항상 스토미들이 영상에 댓글로 물어봐주는 게 오늘 블러셔 뭐 썼어요? 립 뭐 썼어요? 그건데 내가 기록을 안 해놓다 보니까 자꾸 까먹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아예 영상 맨 마지막에 항상 뭐 썼는지 같이 찍어둘게. 그래서 오늘 뭐 쌌냐면 일단 립은 요거 2개 썼는데 이 둘의 색조합이 괜찮더라고. 36.5를 좀 베이스로 깔고 플러미를 입술 중앙이랑 요 입술 산 쪽에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썼어. 이렇게 썼고 얘를 전체적으로 깔아줬어. 얘만 단독으로 쓰니까 너무 누디하고 월멀해져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써주니까 딱 괜찮더라고. 요 뮤드 라인이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멀멀한 느낌이어가지고 세련된 이미지의 색깔이 잘 뽑힌 것 같아요. 블러셔는 2가지를 섞었었는데 얼굴 외곽 라인 쪽에 요 보니 찰떡으로 살짝 그림자 주면서 좀 얼굴 작아 보이게 터치해줬고 중앙 부분은 클리오 에센셜 블러쉬 탭 코랄 포지 이렇게 은은하게 완전 쉬머리한 펄이 들어가 있는 블러셔거든? 요 중앙이랑 여기까지 살짝 터치해서 약간 하이라이터 바른 것처럼 그런 효과를 줬어. 차분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다는 거.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든 대환영이니까 댓글로 남겨줘.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 캡처 타임!